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 브리핑을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좀 고를 때는 이제 몇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수의 평균이라고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종목들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떨어질 확률이 이제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계속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어차피 주식은 내가 매수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 50%, 당연히 떨어질 확률 50%겠죠. 반반의 싸움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나름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지수가 좋으니까 오르는데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구나. 아니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매 종목의 일봉을 확인합니다.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봉들이 있는데, 주봉, 월봉까지는 한눈에 바로 딱 이렇게 하면서 돌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봉은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분봉이랑 좀 결합을 해서 이제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종목을 좀 뽑냐면, 이제 8시 40분이 되면 키움 기준입니다. 뭐 다른 증권사도 쳐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라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증권사에 다 있을 건데, 키움 기준으로는 0183번입니다. 누르게 되면 얘가 9시가 되면 얼마에 시작할 건지에 대한 예상 체결에 대한 등락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9%짜리도 있고 뭐 20%짜리도 있고 뭐 마이너스 5%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 상위 종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뭔가 좀 갈만한 낌새가 보인다 했는데, 이제 일봉 위에도 있고, 그러면 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8시 40분부터 보이기 때문에 55분, 뭐 56분 이렇게 되면 9%였던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 2%로 시작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오늘 괜찮겠다라고 5종목을 집었을 때 56분, 57분 돼서도 이 종목이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근거가 또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5종목 꽂았는데 5종목이 다 아니었다 그러면 56분에서 이제 9시 시작하기 한 59분까지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매할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바로 오늘 어떤 식으로 종목 매매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9시가 돼서 제가 골라둔 종목 중에 미창석유라고 있습니다. 미창석유가 있는데 딱 봐도 요즘에는 제가 최근 영상들이 다 이럴 거예요. 이 구름대 밑에 있거나 아니면 구름대 중간에 시작한 종목들이 거의 100%였었는데 이 친구는 뚫고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혼자 이제 나름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적어도 얘가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까진 가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까지 가주지 않을까? 최대한 요까지 가면 매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호가창을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스윙 하시는 분도 똑같이 본인의 밥그릇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버렸어요. 하고 한 2주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본전 왔다고 팔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럼 내 밥그릇 올리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 그릇을 좀 챙기려면 이런 식으로 호가창도 계속해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이나 중장기일 때도 전체적으로 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잡담 치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운드 피겨 87,000원 공공되는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87,000원 찍고 이 친구가 딱히 이때까지 매수할 만한 근거는 없었어요. 뭐 대물량들이 여기 이제 받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면 이 88,000원을 뚫고 올라가냐, 순식간에 이제 먹어주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88,000원. 자, 이제 뚫으려는 게 보여서 순간적으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왜냐하면 막 힘들게 뚫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뚫고 뭐 내 뚫는데 문제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89,000원대가 또 라운드 피겨고, 그 다음에 앞자릿수가 바뀌는 90,000원대가 라운드 피겨입니다. 그럼 이 90,000원대까지 잘 뚫고 가준다면 이 친구는 오늘 베팅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바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 잘하는 것도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를 했더니 한 88,900원에 매수가 됐어요. 워낙 빠르게 호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매수를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기분 좋은 포인트, 나름 여기서의 대물량 두 개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러면 이 88,900원 해봤자 마이너스 0.26이고, 그럼 88,000원 한 마이너스 1%대 손절 생각해보면 되겠다. 순간적인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손절 범위도 세우고 내가 위에 점 찍어놨던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가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91,000원 뭐 이런 거 90,000원 뭐 생각 안 하고 이제 뚫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나 오늘 종목 잘 잡았다. 그리고 이제 내 밑에서 계속해서 진짜 신기할 정도로 대물량들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난 익절 범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89,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익절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1,000원 뚫었으면 92,000원이 또 라운드 피겨다. 근데 92,000원에 뭐 걸린 물량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잘 뚫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건데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 자, 근데 92,000원을 뚫고 나서 이 친구가 좀 이상해요. 바로바로 또 가지 않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봐서, 나는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이 00 라운드 피겨 94,000원에 팔아야겠다. 이거를 순식간에 뚫으면 올라간다고 보고 기다리겠지만, 아니면 정리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4,000원 여기 걸리면서 또 지지부진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4% 좀 넘게 되는 금액을 먹고 오늘 시초가 매매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 이제 좀 달달하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좀 가볍게 매매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고려시멘트인데, 자, 고려시멘트를 이제 봤을 때 이 친구는 역시 똑같죠.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구름대 밑에서 이제 눌림 받고 나서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까진 가주겠지. 오늘 갈 수 있겠다. 이 첫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여기랑 비슷한 한일시멘트가 대장주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VI가 걸려가지고 관련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한번 밀어볼 만하다. 그러면 내가 돌파할 때 나의 계산을 이제 믿고 들어가는 거고, 일단 4,000원 라운드 피겨를 깨버렸죠. 깨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 없이 여기서 잘 움직인다고 하면 매수해봄직하다. 그리고 3,990원에 대물량도 걸려져 있고 이 밑에도 물량들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손절하더라도 크게 손실 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만원에 물량이 쌓이자마자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 매수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바로 VI가 걸렸죠. 이런 종목들은 근데 매매를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매매한 근거 첫 번째는 이걸 그냥 확인을 한 거고요. 이까지는 가주겠지. 그럼 두 번째로는 한일시멘트가 올라가서 VI 걸리고 움직임이 좋길래 들어간 거밖에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매매할 때는,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이 당했는데, 내가 산 가격 바로 위에 뭐 1%, 2% 위에 VI가 있다 그러면 굳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갭 상승을 시작을 해가지고 끼가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갈 가능성도 높지만 오히려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도 이건 그랬고, VI 걸린 종목을 이제 찾는데 그 위에 바로 걸렸다, 내가 사자마자 이제 걸리는 부분이다 하시면 매매를 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고요. 요 부근에서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일시멘트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좀 별로였다. 그럼 나는 오늘 2%도 많이 챙겼다 생각을 하고 던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초가 매매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조금 더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봐야지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인데, 정말 이제 딱 정석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런데 많이 걸리실 거예요. 낚여가지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나름 라운드 피어가 29,000원이랑 앞자리 수가 바뀌는 위에 3만원이 존재를 하는 거죠. 3만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29,000원 뚫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오늘은 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근거. 똑같이 구름대 위에 있죠. 중심봉 뚫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한번 찍으면 상한가까지는 뚫고 이제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20%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제 들어가 봤다는 거죠. 나한텐 근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내 확률은 이제 많이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를 한 부분이, 자, 29,000원을 뚫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일단 느리죠. 9시 15분 정도 됐는데, 뭐 빨리 갈 종목이면 29,000원도 잘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29,000원 부근에서 저기 562주 깔린 거 그냥 먹으면 29,000원 뚫는다고 보고 들어가 봐야지 하면서 들어가는데 엄청 느리죠. 매수 물량도 엄청 적고 큰 유동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 같은 건데, 저는 얘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질 때도 진짜 폭포수처럼 꽂힙니다. 올라갈 때 진짜 위로 가는 폭포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손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29,000원을 그냥 순식간에 다다닥 뚫으면서 이제 올라가 주는 그런 포지션일 때 그나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 29,000원이 안 뚫리네 하면서 저는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매수인 게, 여기 위에 바로 VI 걸리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VI 걸리면 굳이 광명 찾아봤자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게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9,000원, 그럼 난 29,000원일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뚫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29,350에도 1000주 걸려져 있고. 근데 여기서 손절이 마음대로 이제 잘 안 나가는 거죠. 뭐 누가 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막 기다려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해봤자 먹어봤자 0.99 있는 거기가 끝이에요. VI니까 걸리면 또 2분 동안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뚫었으면 바로 올라가서 VI까지 가주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 앞에 고려 시멘트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안 움직인다, 그럼 나 그냥 빨리 손절해 버려야지. 그리고 오늘 매매 종료해야지, 오늘 아침에 잘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9,000원 안 깨주지만 크게 막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계속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이 거의 없을 때, 뭐 이럴 때 0.41%, 58 이럴 때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먹어봤자 이거밖에 지금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위험해 보이죠. 등락 폭도 엄청 크고. 근데 여기를 또 다 뚫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또 못 뚫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시도하다가 못 뚫으면 그냥 끝입니다. 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정말 약손절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의미 없이, 자, 여기 또 뚫습니까? 못 뚫어요. 여기 위에 가가지고 뚫는 것처럼 또 하다가 또 못 뚫고 밑에 그냥 박을 때 어떻게 박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박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박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 그냥 2000주 딱 박아버리고,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위에서 만약에 내가 손절했으면 0.4%인데 지금 그냥 손절해도 한 3%대 손절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3% 정도 손절을 하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은데 위에 그냥 VI가 있고 그 다음에 29,000원 뚫어가지고 뭔가 갈 것 같았는데 흐지부지하고 이러면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시장 장이 그렇게 막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리는 종목은 한두 번 정도 똑똑 두드려보고 안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진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뭡니까? 매물대죠. 매물대면 애초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 중간에서 얘가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으면 여기를 맞고 떨어지겠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5,200원 라운드 피겨를 봤는데 위에 또 바로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보고 5,200원 뚫으면 매수하겠다. 네, 같이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먹으면 이제 2% 정도 뭐 깔끔하게 그럼 나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이미 바닥에서부터 여기 위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도 여기서 으악 하면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런 종목들은 피하셔라. 그리고 아마 손실 많이 보는 게 요런 데서 아마 손실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손실 굉장히 많이 봤었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털린 적이 있습니다. 자, 똑같죠? 인포바인처럼 얘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5,200원 부근에서 라운드 피겨를 못 뚫고 그냥 쭉 자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냥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약손절 1% 범위에서 그냥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부근에서 그냥 뚫릴 때 정리하고 나왔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못 뚫고 있죠. 여기도 못 뚫는데 라운드 픽에 뚫을 수 있냐 이런 계속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계속 못 뚫네, 못 뚫으면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타는 초분 싸움이기 때문에 쭉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코인테크입니다. 자, 코인테크는 제가 매수할 만한 근거는 첫 번째, 여기 위를 뚫고 오늘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분봉상 봤을 때 여기 한번 눌림이 있고 난 이후에 제 급등이라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었겠구나. 그리고 32,000원 라운드 피겨에 37,000주가 걸려져 있는데 이거를 뚫으면 오늘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월봉이랑 주봉을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22분이니까 시초가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뚫을 때 같이 들어갔죠.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 바로 위에 이렇게 큰 물량 쌓여져 있고 그러면 내 손절 범위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손절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잘 샀다. 내 위에서 뭔가 걸렸구나. 물량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은 이유는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예요. 자, 얘는 그러면 지금 신고가죠. 역대 신고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대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그냥 라운드 피어가 다 지지고 저항인 거예요. 뭐 지지 저항 따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가창에서 지지 저항을 이제 계속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000원, 33,000원 이런 식으로 나의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이 매수세랑 매도세를 보고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의 장점은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쭉 치고 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안 먹으면 쭉 밑으로 그냥 갖다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저는 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거는 밑에 대물량들 받쳐주냐, 그리고 라운드 픽에서 잘 움직이냐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지나가서 볼게요. 자, 이제 VI가 걸린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도 5% 6%의 또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럼 34,000원이 라운드 피어, 그 다음에 밑에 뭐 있겠어요? 33,000원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2% 정도 되는 구간을 보면서 어디서 시작할지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자마자 여기서 34,000원 이렇게 이제 뚫으면서 올라갈 포지션을 취하면 이 부분에서 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 정리했죠. 그리고 나서 34,000원을 한 번 더 못 뚫으면 3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만의 그 지지 저항점을 역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 여기 막 이렇게 대물량들 위에도 걸리고 하면서 밑에도 걸리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34,000원 못 뚫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저의 오늘 매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이 친구는 뭐 상한가까지 갔던데 그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고, 나만의 이제 수익 폭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제가 공부할 만한 영상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오늘은 좀 크게 차트들 만들어가지고 호가창이랑 가지고 와봤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눌림 영상들도 제가 몇 개 찍어놨어요. 눌림 영상은 뭐 내일이나 해가지고 몇 개가 또 만들어지면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